두 달 넘게 전국을 마비시켰던 조국 사태가 일단락된 가운데 조국 전 장관 사태의 결정적 이유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의 신병 처리를 검토 중인 검찰 입장에서도 고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트 포커스 최영애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제와 영상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더 끌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결심을 앞당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부산 총선 나갈까요? 그렇죠. 검찰 수사 여부에 모든 것이 달려있고 정경심 교수 등 가족들의 건강이나 그러한 상태가 잘 극복된다고 하면은 저는 국민 심판을 직접 받겠다 하고 나서리라고 예상합니다. 특수부에서 수사를 부인이 받고 있는데 남편은 법무부에서 특수부 축소, 심야 시간 조사 불허, 공개 소환 금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당시에 이사를 했던 조국 장관을 겨냥한 법리 구성입니다. 장관의 가족 전체를 범죄로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 포석으로서의 그런 부분인데 네,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전격 사퇴를 했을 때 왜 이 시기였을까 궁금증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결국은 아픈 부인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뭐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군요. 네네, 오늘 아침에 이제 뭐 매체에서 그런 이제 주장이 기자를 통해서 제기가 됐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제 2시에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전격적인 사퇴 발표를 우리가 다 봤습니다만 네네. 어제 밤까지 이걸 분석하면서 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청와대 내부의 기류 또는 네. 민주당의 이제 지지율 하락에 대한 뭐 우려. 그런데 전 입장문을 보니까 크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네. 먼저 가족의 이 수사 문제로 결국은 대통령에게 누가 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컸다는 것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만신창이가 된 가족을 네. 돌봐야 할 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는 그 대목이 가장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직도 중요하죠. 오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네. 조국 장관보다 검찰개혁이 더 중요한 것이다. 네. 국정 차원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을 대신할 수 있는 인물들은 찾으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처음부터 왜 굳이 조국이어야만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하느냐. 야당의 이제 공세였습니다. 그런데 대체할 수 없는 자리가 가장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무슨 정치 기계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인간이 하는 일들인데 네. 자, 남편의 자리, 거기다 또 아픈 부인, 또 검찰 수사를 이제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지금 뭐 소환되고 있었던 딸과 아들. 네. 그럼 이제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또 이제 남편으로서의 역할은 네. 이 조국 장관은 대체할 수 없는 이 부분이었다. 네. 그 부분을 위해서 우선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네. 타이밍은 전격적이었던 것 아닌가라고 해석해도 네. 무방할 것 같고요. 네. 물론 저는 요인은 복합적일 거라고 그렇죠. 보지만 네. 부인의 건강이 가장 결정적 요인이었을 거다라는 데는 네.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 조국 전 장관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알려진 주진우 기자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설명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들어보시죠. 사실 평상시에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자주 아팠고 자주 누워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런데 며칠 전에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더 끌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결심을 앞당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네, 대체로 이런 분위기 속에 조국 장관의 전격 사퇴를 받아들이는 기류가 강한데요. 조국 장관이 이제 온 가족이 망신창이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어떤 언론을 보니까 온 가족이 도륙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기도 하던데요. 우선 뭐 수사 과정에서 네.
뭐 뇌종양이나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았다는 게 사실이라면 네.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그 심각성의 정도는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요. 네. 이게 주진우 기자의 일단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5차례 또 공개 소환 받으면서 네. 그 정경심 교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그 상태를 확인한 사람은 검찰입니다. 검찰이 아마 이러한 뇌경색, 뇌종양의 질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네. 일상생활에 도저히 불가능한 정도인지는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확인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그것이 어제 전격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가장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좀 더 좀 냉정하게 보면 우선은 그 가족이 만신창이가 됐다는 말 표현이 어제 사태에서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가족을 보호하려는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우선시했다면 이전에 사퇴했으면 훨씬 좋았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가족과 상관없이 내 갈 길을 가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버텨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사퇴하고 나서 가족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볼 때 일부의 진실이지 않겠느냐. 오히려 자신의 사퇴를 제가 볼 때는 자신의 사태를 이른바 피해자 코스프레 그리고 억울하다는 프레임 그리고 희생양이다라고 하는 동정 여론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제가 말씀드린 질병의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정경심 교수가 그동안 5차례 공개 소환 받았고 SNS 활동을 하고 그 압수수색 당했을 때 수사관들한테 했던 말이나 행동들 이런 것들은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필요하고 네.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조국 장관의 사태가 마치 가족이 억울하게 검찰에 의해서 거의 도륙당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기 때문에 네. 지키기 위해서 그만뒀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고 네. 또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부인이 지금 기소돼 있고요. 수사를 받고 있고 지금 조카는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네. 동생 영장 청구가 됐다가 기각이 된 상태였고요. 아들, 딸이 조사를 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일정 전체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범죄 혐의자들이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도 보는 객관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을 제가 볼 때 어제 전격 사태 이후에 사실 사퇴라는 것은 조국 장관이 장관직을 더 이상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야당과 언론과 네.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굴복한 것이라고 보는데 네. 이것을 마치 하루 만에 동정심으로 풀려고 하는 저 시도로서 특히 이제 메신저로 지금 등장한 주진우 기자라는 분은 이미 지난주에 이 조국 장관하고 저녁 식사를 먹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말하지 않고 또 주진우 기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쯤에서 본다면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그 김종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정경심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다가 남편이 사퇴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울음을 터뜨린 뒤 병원으로 갔다. 네. 그 얘기는 일단은 남편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네. 또 자기 때문에 물론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니까요.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심경은 복잡했을 것이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김종민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게 다 우리가 전해 듣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팩트를 눈으로 보는 건 네. 아니지만 네. 예, 그래도 이제 국회의원이 국감 중에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근거로 믿는다면 네. 뭐냐면은 조국 장관은 그 사퇴를 부인과도 상의하지 않았다. 혹은 상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루 걸러 하루 계속 검찰 수사의 스트레스가 높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또 아프기까지 한 부인에게 네. 자 내가 내일 모레 이제 사퇴할 텐데 뭐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기 어려웠던 이 가정 내 분위기도 좀 읽히는 대목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각각 다 충격들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우리 김 교수님께서 코스프레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좀 음모론적으로 본다면 네. 조국 장관이 어제 전격 사퇴를 했고 네. 본인에게 이제 불리한 여론을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 사실 지금 무대에서는 퇴장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제 국감장은 여전히 조국 국감이라서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주진우 기자한테 자 우리 아내가 아프다는 걸 좀 방송에 흘려주게. 네. 뭐 이렇게 이제 교감을 했다면 이것은 다른 메신저를 통해서 흘러나온 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좀 분위기를 호전시키려는 언론 플레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네. 저는 그랬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자, 이 부인이 아프다.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 당할 때 쓰러졌다. 119를 불러야 할 상황이었다. 이게 또 검찰하고 진위 공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딸인 조민 양이 뭐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서 잠시 인터뷰를 할 때 자, 어머니는 지병이 있으시다. 평소에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 압수수색 날 쓰러진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수사관이 저는 방에 있는데 와서 물을 떠다 드려라. 119를 불러야 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 근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러진 바가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은 이 부인의 건강은 계속 안 좋아 왔는데
주 기자 말에 따른다면 사실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이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돌아가는 이 시간까지도 우리 부인이 너무 아프다. 하나가 등장하죠. 뭐냐, 압수수색 다음 날 대정부 질문에서 문제가 됐는데, 자, 압수수색하러 온 수사검사와 법무부 장관이 통화하지 않았느냐. 아내가 전화를 걸어와서 바꿔줘서 통화했는데, 자, 아내가 심신이 좋지 않으니 좀 신속하게 압수수색하도록 배려해달라. 이것이 이제 뭐 직권남용이냐 아니냐 가지고 이제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 외에는 조국 장관 가족은 오히려 그 아내의 어떤 병의 상태, 위중함을 상당히 좀 이 소극적으로 감춰왔던 정황입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 그러면서는 이것을 좀 코스프레라고까지 비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좀 반론을 대면요. 그 가족이 아프다는 것을 오히려 소극적으로 숨겨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금방 말씀하신 압수수색 당일에도 쓰러졌다라고 대놓고 조국 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반복해서 딸이라는 분도 나와서 굉장히 또 차분한 목소리로 인터뷰를 했고요. 그래서 내 방에 있는데 수사관이 와서 엄마 방에 가보라고 해서 가봤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검찰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서로 탕반된 의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두 박스를 해가니까 왜 한 박스면 될 걸 두 박스를 해가느냐. 이거 제자리에 갖다 놔라. 점심을 당신들이 먹지 않으면 나도 먹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주장 자체는 정경심 교수의 아프다는 것들은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이 계속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가족들의 증언과 인터뷰를 통해서 아프다는 그 프레임이 계속 나왔어요. 그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딸의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주진우 기자는 토요일 날 조국 장관을 만나서 저녁을 먹기 때문에 당연히 조국 장관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겠죠. 그걸 주진우 기자가 메신저가 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가 뭡니까? 검찰 소환조사 받을 때마다 아프다고 하면서 일찍 귀가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게 사실은 아프다는 프레임이고 멀쩡한 사람인데 검찰이 죄를 씌워가지고 하니까 심신이 허약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의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 주장이 하나 존재한다면 또 다른 주장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범죄 혐의자라는 것이고 가족 전체가 기소와 수사와 압수와 그다음에 소환되고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국 장관 사태가 마치 억울하게 물러난 것처럼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그런 배경으로 저는 보인다는 것이지 또 다른 절반의 진실은 조국 장관의 사태는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반칙과 특권의 절정에 있는 부도덕한 사람이 장관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여론에 밀려서 오히려 집권 여당과 대통령한테 누가 되기 때문에 사표를 낸 거로 보는 게 좀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간단합니다. 이 조국 장관 부인의 상태가 어떤지는 검찰이 제일 잘할 거예요. 5시간 5번이나 불러가지고 계속 그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최순실 씨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최순실 씨 와가지고 검찰청 들어갈 때 다 보여줬습니다. 상황을. 저는 그래서 정준입 씨의 사태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주장이 있다고 한다면 상태를 저도 궁금해요. 보고 싶어요. 그럼 검찰 들어갈 때 한번 보면 됩니다. 근데 5번이나 전부 비공개로 특혜 소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신비주의로 남겨놓고 아프다는 이야기만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질문? 아니요. 저는 지금 다 이제 보도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김근식 교수님은 아프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 말씀하셨어요. 그걸 제가 여기서 지금 반론할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확인될 맞습니다. 문제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가지 주장이 상충됐기 때문에 국론도 광화문 여론과 이제 서초동 여론으로 갈렸던 것을 지금 우리가 축약해서 김 교수님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저는 이 조국 장관의 그 어떤 파렴치범 일가 자체를 이제 아까 저희 야당 의원은 가족 사기단으로까지 부르기도 했는데요. 여기는 아직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 결과 단 하나도 이 조국 전 장관의 직계 가족과 관련해서 입증된 게 없어요. 지금 오히려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오촌 조카 구속돼 있는 조범동이 어찌 보면은 숙모의 돈으로 사기를 친 것에 대한 투자 피해자가 아니냐라는 정황이 오히려 짙어지는 상황인데 자 검찰은 지금 노트북 타령을 하고 있어요. 지금 70여 군데를 압수수색해서 굉장히 많은 서류와 자료와 지금까지 이제 의혹이 난무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하드디스크와 PC를 다 가지고 하나하나 압수수색할 때마다 대단한 혐의들이 나온 것처럼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해 왔지만 네. 아직도 지금 소환만 이어지고 있지 당사자에게 확인하고 있고 네. 또는 듣도 보도 못하던 노트북의 모든 정황이 담겨 있을 것이다 네. 라고 또 이게 신비주의죠. 네. 없는 증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정황까지 보이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증 안 된 범죄 혐의로 네. 어쨌든 조국 장관은 이 논란 속에 물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될 확인은 네. 시간을 필요로 한다. 네. 밝혀야 할 것은 네. 조국 장관의 가족이라기보다는 검찰이 지금 밝혀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구속 이 영장을 치든지 기소를 하든지 이 2달 넘은 수사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네. 이 끝이 안 보이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자연인으로 물러났으니까 네. 검찰의 수사도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가 되고 결과 발표가 나와야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저도 30초만 할게요. 네. 그러니까 검찰에게 곡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평랑님 말씀도 하나의 주장이고 네. 저의 의혹과 문제 제기와 이제 분노도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네. 검찰의 결과에 따라서 네. 조국 장관 가족의 범죄 혐의 그리고 조국 장관과 연관성도 밝혀질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허하게 기다리면 되고요. 네. 그러나 그 전에 범죄 혐의나 범법자로서의 확인되기 이전이라도 이미 조국 장관 스스로 수년 전부터 자기가 트윗을 통해서 남을 비난해왔던 자기 자신의 잣대로 본다고 한다면 위선과 이중성과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자기의 특권과 반칙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자리를 그만둬야 됐다는 게 국민들의 분노가 더 큰 거예요. 범죄 행위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는 검찰이 수사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결론을 낼 거라고 보고요. 네. 이미 많은 사건에 대해서 많은 혐의가 저는 이미 수사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것이 아프다는 프레임 속에서 계속 늦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는데 장관직을 던졌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의 공이 넘어진 만큼 네. 검찰의 마지막 결론을 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안은 어떨까요? 그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장관직을 사퇴하고 바로 당일날 서울대 복직 신청을 해서 이제 서울대 교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둘러 복직을 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냥 정상적으로 복직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게 임명직 공직자, 그것도 네. 고위공직자로 일을 하다가 이제 이 사표가 전격 수리됐습니다. 네. 어제 2시에 이제 사퇴의 변을 밝히고 입장문을 내고 이제 사퇴를 했는데 네. 이것은 사의를 표명한 것이고 네. 임면권자가 사표를 수리해야 그 직에서 이제 물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저녁 무렵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조국 장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네. 그 어제부로 이제 장관에서 면이 된 그렇죠. 거고요. 네. 그 시점부터 김호수 차관이 네. 장관 직무대행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부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게 우리가 저작거리 말로 네. 백수입니다. 네. 무직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은 지금 휴직 상태의 서울대 교수직으로 복직 신청을 했고 네. 이게 받아들여졌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뭐 이런저런 논란의 여론들이 있습니다만 이 학내 학생들이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심경에서의 이제 반론 제기하는 부분들은 학생들의 또 이제 의견이라고 치고 네. 행정적인 절차상으로는 복직하지 못할 이유는 현재 시점에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절차상의 문제도 없고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모교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유석춘 연대 교수 네. 논란이 있었죠. 네. 강의 중에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커서 사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석춘 교수 논란이 똑같이 적용한다면 네. 조국 교수는 지금 장관을 수행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의 논란 속에서 네. 딸의 또 자녀들 입시 관련된 의혹, 그다음에 사학에 대한 비리 의혹, 네. 그다음에 사모펀드에 대한 비리 의혹, 네.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한 위선과 이중성에 대한 어떤 부도덕성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범법 혐의와 상관없이 네. 그러한 공정과 정의를 그동안 애썼던 사람의 민낯을 드러냈고 그것이 오히려 특권과 반칙의 한 상징처럼 돼 있는 것이 하나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저히 서울대 와서 교수직을 하기에는 부도덕하다라는 여론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공인으로서의 정의와 진실 속에서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에 대한 자격을 일부 학생들이 이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국 장관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사퇴는 뭐 제도적으로 가능한 거고 또 다시 또 휴직해서 복직이 가능한 거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런 식의 논란은 유석춘 교수의 강연 내용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논란을 일으키고 사퇴를 요구하듯이 조국 장관의 처신과 행태에 대해서 충분히 사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대학원 다닐 때 청와대에 공직을 갔다가 다시 복직해 온 저희과 교수들이 우리 학생에서 반대해서 그 복직을 무산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놀라운 시간대에 놀라운 건데요. 네. 어제 2시에 사퇴를 하고 4시쯤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 5시 몇 분쯤에 이제 대통령이 사퇴를 수리합니다. 네. 사퇴를 수리하고 6시 정도에 팩스가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20분 만에 팩스가 갔다는 건데 네. 중간에 3시 반쯤에 정경심 교수가 아까 나온 것처럼 그 조국 장관의 사퇴 소식을 듣고 울면서 돌아가서 병원에 갔다는 겁니다. 네. 근데 병원으로 조국 교수가 바로 가지 않았어요.
집으로 갔고 집에서 2시간 있으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복직 팩스 신청을 한 겁니다. 저는 이건 그렇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복직에 대해서 강한 의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복직은 절차상으로 3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그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과 같은 수많은 논란과 온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어서 가족이 만신창이 됐다고 합니다만 나라가 만신창이가 돼 있습니다. 그 장본인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한다면 저는 복직은 조금 더 신중하게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김 교수님이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네. 뭐 조국 전 장관을 열렬히 지지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마 유석춘 교수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유석춘 교수는 이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망언을 한 분이기 때문에 한 교수이기 때문에 아마 또 적절하지 않은 예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발언을 갖고 징계를 받는 사람인데 범죄 혐의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아마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시각이 많이 다르신 건데 아까 정경심 교수와 최순실 씨를 비교한 것도 좀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이제 이 보수 야권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게 만약에 정경심 교수의 지금 혐의 중에 일부가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는 아직 모르니까 진실을.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 재테크를 하려다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지금 혐의 자체가 자본시장법이 핵심입니다. 단순 투자자면은 적용을 받지도 않는 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다. 그럼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그리고 이제 입시 비위가 사실이다. 그럼 정말 그 딸이 뭐 고졸로 이제 학력이 마감이 되고 줄줄이 이제 입학이 취소된다. 뭐 이런 정도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국정농단과는 또 죄질이 다른 혐의죠. 가족 범죄죠.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제 그 국민적인 공분의 정도도 다르다고 보고요. 특정 세력은 그거보다 더 크게 지금 비화하는 세력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유석춘 교수의 사례와는 다르다. 지금 법적인 부분을 빼고 유무죄를 논하기는 우리가 이르기 때문에 그건 검찰의 영역으로 넘기고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윤리적인 문제거든요. 부도덕하다, 이중인격자다, 위선자다. 근데 이 정도는 정말 주관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유석춘 교수는 대놓고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말로 강의 중에 학생에게 성희롱을 한 이제 혐의도 있지만 지금도 위안부 할머니에게 피해를 준 그냥 말로 가해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을 다 지켜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위선자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국 장관은 기자간담회라든가 또 사퇴변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특히 흑수저 청년들에게 사죄를 연이어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 윤리적인 뭐 용서의 여부는 이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순실 씨를 이야기한 게 내가 최순실 씨 국정농단의 범죄 정도하고 정경심 교수의 범죄 정도가 같다고 해서 내가 비유한 게 아니고 국민적 관심이 똑같다는 거예요. 당시 최순실 씨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사람 끌고 와가지고 법원 검찰청 앞에서 많은 사람들 관심 속에서 받지 않습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한 관심이 그 정도는 충분히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억울함이 있는 것이고 어떤 상태인 거고 매일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카메라 앞에서 억울함을 밝혔으면 좋겠고 말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그런 관심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걸 국정농단의 범죄 혐의라 같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유석춘 교수도 비교한 거 제가 뭐냐면 유석춘 교수는 강연 중에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사퇴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교수는 일단 가족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범죄 혐의자의 진짜 수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들은 다 범죄 혐의를 받고 기소가 되고 구속되고 소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국 교수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경험한 집권 여당에 가서 임명직에 봉직하고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대학생의 우리 서울대학교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해서 우리 학생에서 반대해서 사퇴를 막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교수한테는 범죄 행위 말고도 일단 아까 무슨 이선자라고 해서 자기 말을 지키지 않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특권과 반칙의 상징으로 있잖아요. 스펙 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되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 사회에서는 아카데믹 소사이어티 안에서는 아 저분이 다시 강단에 서는 건 좀 심하지 않느냐는 그런 울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서울대생들은 반대 의견이 많더군요. 그런데 뭐 절차상으로는 그 장관직에서 물러나면 30일 안에 복직 신청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강단에 더 이상 설 수 없기 때문에 뭐 규정이죠. 그렇죠. 네네. 규정상 이제 30일 아닌데 그걸 뭐 30일 채워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하루만 할 것인지 이제 본인의 선택인데요. 네. 어쨌든 서울대생이 지금 현재까지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는데요. 이번 학기는 좀 힘들더라도 다음 학기에 그러면은 강단에 다시 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네네. 아니면은 그 4월 총선 차출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총선을 위해서 뛸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또 궁금합니다. 그거는 참 예단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문제인데요. 가능성이 다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제일 핵심적인 사안은 지금 김 교수님과 또 같은 생각을 하는 뭐 과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네. 과연 조국 가족은 깨끗한가? 이게 검찰이 이제 해명해야 될 대목이에요. 네. 지금 이제 재판에서도 또 다퉈야 할 대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2달여 동안 시끄러웠고, 이건 저의 시각인데, 네. 저희 개인적인 네. 견해인데, 검찰이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네. 정치적인 수사를 했던 것이라면 그 결과가 검찰이 정말 크게 네. 기세등등하게 자신했던 것에 비해서 네. 매우 미미하게 나오거나 네. 사실상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실패한다면 네. 사실 그럼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은 누명을 벗는 결과가 나게 되겠죠. 네.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치인들이 네. 뭐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 무죄 해서 나 무죄요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네. 이 저 수억 뇌물을 받았느니 마느니 이제 다툼이 있었고 네. 또 고 송환종 이제 이 리스트에 올랐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다가 네. 결국은 최종적으로 무죄가 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면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참 처음에는 뜨겁고 시끄러웠지만 논란이 많았지만 네. 결국은 법원의 판결은 죄를 입증할 수가 없다. 죄가 네. 없다. 이렇게 네. 돼버린 경우가 많아요. 네. 조국 장관 가족이 그렇게 된다면 네. 사실은 지금 누명을 벗는 셈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럼 그때는 이 조국 전 장관은 네. 총선을 나가도 정치에 뛰어들어도 자유로운 몸이고 네. 그러면 이제 서울대 내에서도 아까 네. 말씀하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아까 아카데미 소사이어티 내에서 어떤 여론이 그때도 남아있을지는 모르지만 법적인 부분에서 홀가분해진다면 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지금 현재 이루어진 일들을 사회적 성찰을 해봐야 돼요. 네. 왜 이런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졌나? 네.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왜 최순실 씨 못지않은 관심을 조국 장관의 배우자가 받았어야 했는가? 네. 왜 얼굴이 보고 싶었으며 왜 목소리를 듣고 싶었으며 왜 어느 정도 아픈지를 국민들이 확인했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앞으로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모든 게 검찰의 수사 결과와 네. 이 기소가 된다면 네.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네. 전혀 다른 경로가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총선에 나갈 것인지 네. 내년 이제 3월에 봄학기에 다시 강단에 서게 될 것인지는 네. 이번 겨울을 좀 지나봐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다시 한번 그 설명을 드리자면은 김근식 교수님이 어떤 취지의, 말씀을 하시고 네. 싶은지는 알겠습니다만은 최순실 씨는 이제 국정농단이라는 죄의 질을 따지면 네. 더 나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형량 같은 걸 본다면. 그리고 그 이미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나서 재판 때문에 수감 생활을 하고 있고 아직 정경심 교수는 기소조차 안 됐기 때문에 네. 뭐 국민적 관심을 사는 사건인 거는 분명하지만 또 두 분의 의견에 각각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겠지만 그렇죠. 일단 비유 자체는 어떤 취지인지 알겠지만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불편해하거나 이 등가성이 형성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진행자로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조국 장관의 이제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소위 정치 구단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박지원 의원이 또 한마디를 하셨네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지난번부터 계속 우리 의원님께서는 부산 총선에 나갈 수 있다. 또 대선급으로 오히려 야당이 키워줬다. 이런 얘기하셨는데요. 앞으로 부산 총선 나갈까요? 그렇죠. 검찰 수사 여부에 모든 것이 달려 있고 또 그가 말씀한 대로 정경심 교수 등 가족들의 건강이나 그러한 상태가 잘 극복된다고 하면은 저는 국민 심판을 직접 받겠다 하고 나서리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반대 세력의 음모에 휩쓸려서 과도한 신상털이를 당했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해서 국민에게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받겠다 이런 명예회복에 나설지 아니면은 수사 결과나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쉽게 그렇죠. 예측하기는 힘든데 박지원 의원은 왜 저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그러니까 하셨는데 검찰 수사 결과가 정확한 변수죠. 우리 최평령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검찰의 이제 손에 마무리될 내용들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가 빈 맹탕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정말 알맹이가 있어가지고 조국 장관도 꼼짝 못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가족들의 이 재판 결과. 근데 그게 사실은 내년 3월 이전까지 나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변수가 되는 변곡점은 정경심 교수의 기소와 그다음에 지금 관련된 수사의 내용들이 최종 발표됐을 때 검찰 발표가 어떤 구체적 혐의를 받고 있는지, 그다음에 영장 청구 여부하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도 전 장관 실제로 공범으로서 같이 정황상 알고 있었다고 기소가 되거나 소환이 될 것인지 이게 아마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맹탕으로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보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내용이 있는 유죄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는 수준만 되더라도 내년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국 장관을 명예회복을 위해서 총선에 내보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죠. 왜냐하면 조국이라는 변수를 또 끄집어내므로써 총선을 조국 대 반조국으로 몰고 갈 경우 과연 집권당에 도움이 될까라는 판단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느끼기로 조국 전 장관의 개인적인 어떤 성격이나 그 지향은 임명직은 안가주망이라고 해서 자기를 정당했습니다만 폴리페스라고 해서 선출직은 굉장히 또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선출직을 하려는 그런 그 욕심이나 맷집은 제가 볼 때 아직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어쨌든 지금 관심은 그렇다면 검찰 개혁을 이끌 후임 법무부 장관은 누가 될 것인가 관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요인을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은 오히려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점이죠? 예, 청와대에서 이제 고민을 할 텐데 이겁니다. 조국 장관이 어제 전격 사직을 한 게 가족의 요인이 가장 결정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전반부에 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를 더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이 검찰 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빠져야 할 때다라는 취지 얘기가 어제 담겨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민심이 갈려 있는데 지금 서초동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이라는 구호가 강하게 외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우리가 다시 본다면 그럼 광화문에 모여서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이 시민분들은 검찰 개혁에 반대하느냐? 그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니까 조국 장관이 적격하지 않다. 반대 여론이 좀 높았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또 지지하고 찬성하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조국과 검찰 개혁이 충돌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조국 장관이 고민을 해보니 검찰 개혁을 외치는 그 앞에 구호가 조국 사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광장에서는 조국 사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조국을 제거해버려야 검찰 개혁이란 화두만 남겠구나. 그럼 조국이 사라져야 되는구나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좀 높이 봅니다. 그래서 어제 조국은 이제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검찰과 뭐 다툼을 하거나 가족을 케어하러 간 거고요. 그럼 검찰 개혁은 남았어요.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청와대 입장에서는 더 검찰 개혁을 강하게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당장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은 차질 없이 끝까지 집요하게 성취해 나가겠다라고 한 것이고 이것을 받아서 안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안은 다 나왔다고 봐요. 이제 패스트트랙에 가 있는 거예요. 국회 시간으로 넘어갔는데 검찰 개혁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국 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개혁안 여기는 윤석열 총장 안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함께 만들어진 안을 실천할 수 있는 장관이어야 한다. 근데 지금 전해철 의원이 이제 아까 박지원 의원이 콕 지목을 했는데 하마평에 올랐는데 본인이 부정을 했습니다. 근데 강한 부정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부정도 이 수긍도 하지 않는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라 나는 이제 내년 총선으로 간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 장관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 지금 김호수 직무대행이 차관이죠. 그대로 그냥 승계하는 것은 조금 정부 입장에선 더 강한 톤에 힘을 실기에는 너무 이제 관료형으로 이제 흘러가는 관리형 이제 인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전 다른 주자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의 언론사발로 조금씩 다르지만은 이 내부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분들을 지금 뽑으셨죠. 5명 정도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뭐 각각의 벌써부터 이제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뭐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고 본인이 극구 반대를 하고 있고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친노 인사이고 민정수석 비서관의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극구 부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갈 거였으면 벌써 갔을 것이다. 여러 번 제안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했기 때문에 지금
또 갈 일은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영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네. 누군가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아주 강한 검찰 개혁에 강한 활동을 해온 네. 이 재야 법조 인사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저는 비검사일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아주 무난한 인사청문회를 아주 스무스하게 통과할 네. 중진 정치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한 예로 들어보면 예인데 네. 뭐 민주당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개특위 위원장이었잖아요. 네. 이 바뀌기 전까지. 법조인 출신이고요. 그리고 네. 법조인 출신이고 패스트트랙에 이 두 개 법안을 올린 장본인이잖아요. 그렇죠. 땅땅땅 해서 네. 이분이 맡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또 청문회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텐데. 그렇습니다. 뭐 청문회가 가장 또 중요한 그렇죠. 첫 번째 관문이죠. 소위 말해서 이제 의원 불패라고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은 네. 예, 낙마를 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또 안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의 후임자에 대해서도 야당이나 언론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혹독한 검증을 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개혁파를 또 선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다라는 분석이 일단 하셨어요? 사퇴에서 지금 공석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은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아마 고민이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장관을 임명을 하면 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조국 후폭풍이 있어서 네. 그 청문회가 간단치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네.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해야 될 가능성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조국 장관을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가장 큰 명분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이었는데 이걸 포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개혁이 또 적임자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볼 때 세 번째는 일단 국회의원 중에서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이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기 그렇죠. 때문에 총선을 포기하고 지금 장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고민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하태원 교수 나온 것처럼 지난번 박상기 장관처럼 교수 출신의 전문가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저는 또 하나는 대통령의 심중을 제가 뭐 미리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예 이런 검찰 출신의 관료였던 김호수 차관이나 아니면 의원들이나 아니면 그런 전문가 교수 집단이 아니라 아예 더 강한 개혁의 어떤 드라이브를 걸려면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법조인 중에서 하나 발탁하는 것도 비검사 출신에서 뭐 그런 것도 아마 또 하나의 파격적인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면 또 그게 또 야당과의 어떤 또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건 뭐 결국 임명권자의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아마 고심 중에 고심을 할 거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법 연구회나 민변 같은 경우에는 보수 야당에서 아주 그렇죠. 반감을 드러내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대여 그 공세 수준이 높아갈 것 같고 네. 최영일 평론가님이 이제 이상민 의원을 뭐 추천을 예로 든 것은, 예로 들었지만 아마 혹시나 이 방송을 보셨다면 네. 내년 총선에 나가셔야 될 텐데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전화 거실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내년 총선에 나가려면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출마 후보자들은 장관직을 맡으면 안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에 내정이 된다면 그 이야기는 이제 총선 불출마가 될 텐데요. 그렇죠. 예. 이철희 의원이 또 마침 불출마 선언을 불출마 했죠. 선언을 네.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물갈이 여의도발 물갈이가 아마 물꼬를 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합종연행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자리를 잡는 그런 남은 6개월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